반갑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그제 한 학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시부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못했던 부분을 이 보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새로운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디지털 기기와 그 속에 환경 속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교감도 적어지고 대면으로 해야 될 그런 학습 활동을 SNS로 학우들 간에 서로 연락하면서 팀플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간에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에너지 교환, 서로 간에 에너지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소가 되는데 물론 SNS 통해서 가능하지만 좀 효과는 덜하죠. 어, 그래서 이는 SNS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접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편안히 휴식할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됐죠.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그 연락이 오고 그것도 또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락이죠. 팀플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대응해서 국내 기업체나 또는 글로벌 기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하고 있나요? 새로운 산업으로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죠. 메타버스. 이는 결국 디지털 기기 속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음, 들어오게 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가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피로감도 쌓이고 그래서 마땅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은 또 제한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인데 명상을 통해서 몸과 몸을 잘 다스리면 또 그러한 환경이 펼쳐져 있지만은 다시 또 피로를 회복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맞춰 잘 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또는 디지털 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성이 좀 있어요. 계속 뭔가를 반복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잠시 그걸 잊고 시간을 내서
공감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음, 새로운 그런 환경이 펼쳐진 그런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명상법을 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저 몸으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 명상이에요. 걷기 명상. 물론 저 걷기 명상이 몸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걷기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안에서, 또 아파트 안에서도, 또 내 방 안에서도 조금 비록 좁지만은 공간에서도 걷기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넓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파트 주위에 또 공터도 있죠. 또 산책로도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디를 가야 될 때, 걸어서 가야 될 때, 좀 이런 경우,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주변에 야산 같은 게 있으면, 또는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좋은 극기명상의 장소죠. 이런 데서 극기명상을 실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시간, 극기명상을 실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명상 버티면서 배우지 않으셨을 때는 그냥 이동하는 시간이죠. 이동하는 시간이고. 그럴 때 주로 뭐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동하는데, 저희 그 걷기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 걷는 그런 명상에만 집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고, 다리를 들고, 내딛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다음에 발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그런 것도 알아차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동작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또 이 마음이 이제 비워지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것들이 저 발바닥과 다리 쪽으로 주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꽉 차 있던 그런 것들이 영원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걸으면서 또 자연의 어떤 바람 소리라고 바람이 나에게 스치는 느낌, 또 공기도 냄새가 있어요. 뭐 산에 가고 또는 강변이나 이랬던 공기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있죠. 네. 거의 뭐 이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장소마다 그런 자연이 주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바람이 나에게 스쳐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느껴보고, 그다음에 또 뭐 새소리나 그런 소리 이런 것도 느껴보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긴장됐던 것이 굉장히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 또 운동도 제대로 또 대중시설 이용하는 게 조금
연애가 되니까, 못하니까, 걷기 명상은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공간철 명상. 몸의 어떠한 느낌이나 것이 관찰되는가. 그래서 이제 세세히 관찰을 해보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바디 스캔을 봤죠. 네, 바디 스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천천히 부위마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느낌을 잘 해보는 것,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발끝에까지 내려갔으면 다시 발끝에서 다시 머리 정수리까지 다시 천천히 부위마다 우리 나의 신체의 부위마다 어, 주의를 기울이면서 집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완을 다 시키고 여러분은 피로라든지 긴장감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 몸을 관찰함으로써 그동안에 이제 내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죠.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이나 그다음에 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 몸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떨쳐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몸이란 것은 계속 어,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지나치게 물론 몸을 잘 관리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것이 몸인데 너무나 집착을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 현상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절명상. 절명상은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안 됐어요. 이래서 전공 이래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 상법인데 절명상이 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생활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108배만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고 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의 어떤 그 내면에 깊이 있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명상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진 이유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다음에 어, 신진대사가 잘 된다. 왜냐하면은 내지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또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절명상입니다. 그래서 절명상을 꾸준히 108병을 해도 굉장히 좋은 얼굴 색깔이나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깨끗하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어, 학생 시절부터 효과가 빠르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해야 돼요. 저를 할 때는 천천히 해서 정성스럽게 저를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그 자세를 굉장히 바르게 해야 되겠죠. 자세를 바르고 그래서 두 다리를 모으고 그다음에 무릎을 딱 붙이고
굉장히 바르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108배인데 15분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공경심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내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 명상을 배웠죠. 호흡 명상. 호흡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생명이 마칠 때까지 함께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 호흡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잘 관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면 좋겠죠. 앉아서 하면 되고 또 어디 전철을 타고 간다거나 이럴 때도 그 자리가 바로 명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이제 발휘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배우면 결과부자나 결과부자가 안 될 때는 반가부자 자라고 최소한 반가부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결과부자를 하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 젊기 때문에 결과부자를 좀 시간을 들이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이제 결과부자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을 잘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몽롱한 상태가 되지는 않겠죠. 호흡을 항상 관찰하기 때문에 생생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호흡을 어, 길게 하려거나 짧게 하려거나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을 관찰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가나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이제 물론 중국에서 유래한 선이죠. 물론 그런 그 의문이라는 거, 생각 우주에 대한 의문, 그런 큰 틀로 봤을 때는 부처님과도 부처님의 수행법과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국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나스는 생으로서 이 먹고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나의 근본 성품, 나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죠. 과연 내가 뭔가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고 나를 좀 짜증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한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이게 과연 너의 모습이냐? 내가 스스로 마음이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의 본래 성품이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붉은 붉은 문자, 논목자, 면목. 그래서 나의 성품, 근본 성품, 나의 근본이 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먹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먹고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탐구에 들어간 것이
하시는 게 또는 다른 주제들도 있어요. 영상 주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집중이 되고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자, 오로지 이 이목구라는 하나만 남는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이 깨나게 시원하게 환히 열려버리는 그런 시험 거의 바로 실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접해보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불과나 또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참 많이 하는 그런 수행법이 하나씩 그 다음으로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들은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에 태어나면 우리 사람부터서 그다음에 동물들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연민의 대상입니다. 네, 고생을 안 하는 그런 존재들이 없어요. 다만 좀 아, 다르게 보일 뿐이고 좀 좋은 환경이라든가 조금 그런 환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는 다 고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다 연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부터 해서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 또 가족들, 나와 또 가까운 인연들, 그다음에 또 나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대상 사람들, 그런 대상에서 나에게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 인사들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에게 불편함, 그런 내가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을 나의 마음에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인상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행복 명상. 명상. 행복은 이제 수단이 바타라는 그런 병전에 자, 행복은 자애와 연민, 그다음에 보시, 베푸는 거죠. 베푸는 것이 보시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말, 그런 이타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타형.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또 명예가 높고 이래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면은 고통스럽고 많이 가졌다가 이러면 고통스럽고 이것이 행복은 아니죠. 그래서 자유와 연민,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부드럽고 친절한 말, 이런 것을 이런 것이 바로 이타의 행인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실천 행위란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명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 명상. 이 세계는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고통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없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시지. 극락세계는
이상의 세계고 부처님의 세계죠. 그래서 그 세계에 가면은, 그 세계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세계와 그다음에 부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관상명상이죠. 관상. 극락세계의 어떤 장면을 그 세계의 금빛철달한 그런 광명의 세계, 그리고 어떤 고통이 없는 세계를 연상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을 연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상명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게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펼쳐지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긍정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희망이 좀 안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는 그런 차이를 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이고 또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을 이 삶을 마치고 그 다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관상명상이. 그리고 또 관상명상을 함으로써 계속 행복한 세계를 연상함으로써 이제 행복한 세계를 내가 맞이하는 거죠. 그런 거. 그것이 바로 관상명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경명상. 사경은 경전을 쓰는 거에 쉽죠. 저희가 붓글씨가 됐든 그다음에 펜이 됐든 그로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 바로 명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경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계속 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타자치고 검색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쓰게 되면은 이제 한자를 틀리지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주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명상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법화경을 예를 들면 법화경을 쓰면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또 신비한 그런 효과를 많은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법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경전 또는 명언이라든지 또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명상. 지금 감사명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죠. 내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두 나의 어,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더 큰 것들, 그런 것들이 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공기, 이런 건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물은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도세를 내고 그다음에 물을 생수를 사 먹고 하지만
물, 물도, 물도, 물 자체가 뭐, 물이 달라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런 거 없잖아요. 공기가 또 물이 달라고 그것도 아니죠. 아무런 그런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저렇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게, 자연이 우리 목에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자연이 결국은 다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몸과 같은 거죠. 되기도 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 주위에 있는 그런 인연들, 가까운 인연들, 뭐 형제 자매, 또 친구, 스승님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국가가 있어서 또 소중하고, 지역사회, 또 하나하나 나와 연결된 그런 인연들이 너무너무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내가 살아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이익을 주고 있으며 덕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불편해도 에, 그걸 좀 감수하고 좋은 마음을 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이정표를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서 이 사회와 또는 가정과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까?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이제 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당연하게 여기고 또 불만이고 이렇다면은 다른 사람 위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좁은 자기 안에서 갇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불성을 개발하기 이제 우리 앞에 닥친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음, 힘들게 이제 다가오죠. 여러분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영상법으로서 잘 해소를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론 이것도 이런 우리가 배운 영상법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쳐버리면 정말 아, 우리가 배운 거 이번 학기에 끝난다. 이러면 너무 아까운 거죠. 예, 소중한 인물을 굉장히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죠. 디지털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환경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네, 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성향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환경이 맞이하더라도 내 자신을, 즉, 나의 불성, 자신의 본성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고
고통의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고통을 또 슬기롭게 잘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직면할 것인데, 그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 준 것은 바로 명상수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여러분들의 굉장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렇게 배웠지만 평생 동안 명상을 실천해서 자신의 그 마음에 보물을 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명상을 실천했고, 이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